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같은 경우 PPI 물가가 시장의 예상보다 크게 둔화하면서 지수가 일제히 상승 랠리를 보였습니다. 특히 기술주들이 다시 강한 흐름을 나타냈죠. 테슬라 비롯해서 전기차주가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나스닥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금요일인데 또 국내 시장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2차 전지 쪽의 변동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국내장이기 때문에 이 테슬라 비롯한 전기차주의 강세가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해집니다. 밤사이 들려왔던 소식들 점검하면서 어제장 복귀까지 같이 이어가 보시죠. 어제 국내장 양지수 상승 흐름을 보이는 듯 했는데 코스닥 쪽의 변동이 꽤나 크게 나왔다라는 점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코스피는 0.4% 올랐고요. 코스닥도 0.4% 오른 채 거래를 마쳤는데 보시다시피 장중 변동이 상당했습니다. 코스닥이 1.7% 정도 밀리는 흐름도 있었고요. 그걸 빠르게 만회했죠. 이 변동을 보여준 원인을 꼽으라라고 한다면 2차 전지 쪽이 되겠습니다. 출발할 때 2차 전지 조정과 경기 침체 우려로 떨어지는 흐름이 있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2차 전지 쪽에서 낙폭을 줄였고요. 바이오 쪽에서 수급 공백을 메꿔가는 흐름과 암 확대를 앞둔 기대감 등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급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를 만들어줬던 것은 환율입니다. 어제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의 외환 스와프 발표 소식이 있었고요. 중국에서 수출 데이터가 갑작스럽게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예상은 마이너스 7 정도였는데 플러스 14.8로 수출 데이터가 급증하는 움직임이 확인이 됐죠. 그러면서 위안화 강세에 힘이 실렸고요. 위안화와 원화가 동조화되면서 원화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이 두 가지 이슈 속에 원달러 환율이 15원 이상 떨어졌습니다. 수급적으로 우호적인 흐름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어제 막판 옵션 만기 영향으로 인해서 상승폭을 조금 더 키우기도 했습니다. 올랐던 쪽을 보신다면 웹툰과 콘텐츠, 엔터, 미용기기, 리튬, 자율주행 일부 칩 관련주들의 강세가 도드라졌습니다. 딱 봐도 사이즈가 그리 크지 않은 섹터에서 강세 움직임이 보였죠. 반면에 덩어리가 큰 섹터들은 어제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반도체, 그 전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뉴욕장에서 빠진 영향을 받아갔고요. 2차 전지에서는 일부 종목들은 여전히 시세를 주고 있었으나 다수의 종목들이 떨어졌습니다. 다만 2차 전지 내에서도 일부 종목들이 엄청나게 밀렸다가 낙폭을 또 많이 줄여놓은 채로 거래 마치기도 해서 당분간은 에코프로를 필두로 한 2차 전지 종목들의 변동에 따라 코스닥도 상당한 변동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건 시장에서는 자금이 빠져나와서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며 순환을 보여주다 보니까 올라가는 테마들도 꽤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는 2차 전지 섹터의 투자 심리가 어떻게 돌아가는가가 중요한 키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다 보니까 기업들의 실적에 초점을 맞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뿐만이 아니죠. 뉴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1% 이상 올랐고요. 나스닥은 2% 가까운 급등을 나타냈습니다. 3월 PPI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CPI, PPI 모두 다 에너지 물가 하락의 영향을 받으면서 예상을 하회했어요. 인플레가 잡히는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그로 인해서 달러 약세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이것은 구리나 비철금속, 금 가격의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금이요, 온스당 2,050달러 돌파 소식을 전했어요. 거의 고점 부근이죠. 역사상 최고치가 2,069달러입니다. 금 가격은 올해 들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금 관련주들 또 추가적인 시세를 기대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엘컴텍 같은 경우 진만쌤의 픽 종목이기도 했었는데요. 좋은 수익 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 강세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오늘 AS 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5개월 만에 최고. 그러니까 물가도 잡히고 고용 쪽에서도 악화되고 있다 보니 시장에선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다라는 기대감 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5월 FOMC에서 25bp 올리고 나서 멈추지 않을까, 연말 인하에 대한 기대까지 등장하고 있는 거죠.
야드야덴이 측에서는 연준이 멈추지 않으면 경기 침체가 끔찍한 침체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경고도 꺼내놓기 했습니다. 델타 항공이요, 2분기 수요가 기록적으로 높을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살짝 지워줬습니다. 앞으로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1분기 실적을 내놓고 2분기에 대한 컨센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기업들이 많을 텐데 그들의 입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는가가 앞으로 경기 침체 혹은 경제 상황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시즌 들려오는 소식들도 저희가 부지런히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뉴욕장 흐름 보시죠. 3대 지수가 모두 강하게 올라줬다 보니까 S&P 500에서도 부동산 쪽을 제외하고 11개 업종이 모두 다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빅테크 쪽의 강세에 딱 도드라지죠. 애플이 아이폰 측면 터치 기능을 비롯해서 디자인 변화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그러면서 애플의 3% 이상의 상승, 당연히 지수에는 큰 힘이 됐고요. 아마존이 그동안 AI 경쟁에서 조금 잠잠했었는데요. 클라우드 AI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AI 다른 중소형 관련주들의 관심을 좀 끌어내주는 요인이었고요. 테슬라는 UBS에서 매수 의견을 냈고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등장하다 보니까 오늘 장에서 3% 정도 올라갔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달러가 약세를 띄다 보니 비철금속, 구리, 금 가격의 강세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구리 관련주들의 상승세도 도드라졌어요. 프리포트 맥모란이나 서던 코퍼, 허드베이 미네랄 등의 종목이 4% 내외 상승을 보였습니다. 아마 어제 중국에서 수출 데이터 등도 잘 나왔고 중국의 인프라 투자 이슈도 있다 보니까 중국 관련한 좀 종목들도 강세였다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구리라던가 혹은 카지노 관련주들도 시세를 좀 보여주기도 했네요. 반면에 부진했던 쪽은 산업용 로봇이나 리츠, 렌터카 쪽 종목들 테마성으로서 꽤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가장 눈에 띄었던 섹터 중에 하나가 태양광입니다. 인페이즈 에너지 대형주입니다. 이 종목이 7% 폭등이 있었고요. 솔라엣지, 썬파워, 썬노바, 썬런, 진코솔라까지 모두 다 상승세였습니다. HSBC에서 솔라엣지나 인페이지에 모두 긍정적인 의견을 냈고요. 도이치방크도 인페이지에 대해서 강력한 실적과 분기 수익을 기록할 것이다라며 총매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반면에 도이치방크에서 퍼스트솔라에 대해서는 가격 메리트가 별로 없다라고 지적했는데요. 퍼스트솔라가 좀 빠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태양광 섹터 전반적으로 힘을 내다 보니까 그래도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내 태양광도 오늘 좀 시세 좋을 수 있을까요? 지켜보도록 하죠. 자, 오늘부터죠. 이제 은행 업체들 실적이 쏟아질 겁니다. JP모건, 시티그룹,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순서대로 나오게 될 건데요. 왜 이렇게 은행주들의 실적에 대해서 많은 언급들을 할까요? SVB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경기 영향 어느 정도 받았을지, 대출 영향, 신용 경색 영향 이런 것들을 조금 살피는 가늠자로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침체 위험이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인가?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좀 엿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은행주 실적 나오는 대로 또 그들의 코멘트까지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쪽 이야기고요. 이제 국내 쪽 이야기들 살펴보죠. 어제요, 기관 수급이 꽤나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 영향인지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시장의 민감도를 키운다? 그때 당시에는 항상 리포트빨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리포트나 혹은 국내 이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살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성 엔지니어링 다뤄보죠. 작년에 50% 빠진 종목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죄송 엔지니어링이었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 70% 급등을 줬어요. 그러면서 다시 기존의 주성 엔지니어링 명성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태양광의 교집합 종목. 저는 어떤 여러 산업의 교집합 종목을 꽤 좋아하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교집합 종목이었죠.
이 원자층 증착 방식을 가지고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 등을 만들어내는 업체입니다. 그동안은 메모리 쪽에 ALD 장비를 판매해 왔었는데 SK 하이닉스 등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이 주가 상승을 이끌어낸 건 비메모리 ALD 장비를 납품한다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메모리 쪽보다 비메모리 쪽이 훨씬 대당 단가도 높기 때문에 매출 성장, 또 추가적인 매출처를 확보하는 것이라서 기대감을 키웠던 거죠. 거기다가 디스플레이 장비에 대한 기대감도 나날이 높아집니다. 어제 단독 주이긴 합니다만 뉴스가 있었죠. 미국의 스마트폰 제조사와 차세대 디스플레이 협력에 나설 거다라는 이슈 속에 어제 시간 외에서 5% 정도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태양광 장비에 대해서 계속 얘기는 됐었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잡히지 않아서 조금 불안했었거든요. 그런데 태양광 장비도 생산 실적 5대가 1분기 매출에 반영될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성 엔지니어링이 그 관심을 가득 받아서 올라갔는데요. 다만 올해 70% 상승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파이가 남아있을까 조금 고민이 될 겁니다. 디스플레이 뉴스가 쏟아지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오늘 시간 허락한다면 전략 챙겨보죠. 자, 그리고 변압기 이야기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FRED라고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시면 경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 가셔서 변압기 가격 추이 이런 거 한 번씩 검색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정말 나날이 변압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올해 2월 대비 3월에 또 추가적인 변압기 가격 강세가 있었습니다. 미국 내에서요. 미국은 지금 변압기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작년 11월에 광산 옆에서 청바지를 판다. 충전이나 신재생이나 갖은 우리가 원하는 친환경 에너지로 가려면 결국에는 변압기 교체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들어 충전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변압기 모멘트가 좀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번 주 들어서 변압기 관련 종목들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름세를 보여줍니다. 어제장에서도 현대일렉트릭이 11% 올랐고요. LX 일렉트릭, 재룡전기 등의 강세 보였습니다. 재룡전기는 그 전날도 10% 이상의 급등이 있었죠. 올해 상승률로 놓고 본다면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올랐나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재룡전기나 일진전기는 그래도 30-40% 상승을 보였습니다만 워낙 수출 데이터들이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여력이 있을지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압기 쪽도 봤고요. 포스코 그룹주들이 올해는 가장 화두가 되는 그룹 중에 하나였죠. 어찌 보면 에코프로 그룹 다음이었을 겁니다. 그중에서 못 간 포스코 그룹주가 있나 하고 이렇게 차트를 돌려보다 보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측에서 올해 비전을 발표했죠. 시총을 2030년까지 23조로 끌어올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포부예요. 지금 약 4조 원 정도인데 그거를 23조까지 끌어올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강조한 것은 에너지 사업이었습니다. 에너지를 제3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고요. 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 금액을 엄청나게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얀마,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광구나 가스전을 개발하고 해상풍력 쪽에도 더 과감히 투자하겠다라는 거고요. 식량이나 철강 사업부에도 꽤나 많은 힘을 주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포부가 통할지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 좀 못 갔었기 때문에 관심을 둬도 될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일단 가장 최근 리포트로는 하나증권에서 목표가 3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죠. 자, 그리고 오늘부터 사명이 바뀌는 업체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게 제일 어렵습니다. 기존의 이름이 워낙 입에 익어가지고요. 포스코 ICT가 포스코 DX로 바뀝니다. 얼마 전에 포스코 케미칼이 포스코 퓨처엠으로 바꿨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사명 변경이 있으니까요. 한 번씩 점검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롯데제과는 롯데웰푸드로 바뀌고요. 마인즈랩은 마음 AI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물 멀티미디어는 KRM으로 완전히 전혀 다른 이름으로 바뀌기 때문에 한 번 더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산업뉴스입니다.
돌반지 가격이 계속 올라가네요. 10만 원대 초반이면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한돈에 40만 원 육박입니다. 금 가격이 고공행진해 보이기 때문이죠. 엘컴텍, IT센 등이 관련주고요. 애플이 2025년까지 자사 배터리는 모두 재활용 코발트를 사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히토류나 혹은 주성 납땜이나 금, 도금 모두 다 재활용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런 쪽 이슈가 부각되면 당연히 금속 쪽에 반응을 보일 수 있겠죠. 이슈가 부각될 경우에는 이런 쪽들 체크하시고요. 트위터에서 주식과 암호화폐 거래를 가능하게 하겠다라며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꺼내드렸죠. 이런 종목들 단기적으로 시세 보일지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뉴스들 점검해 봤고요. 우리 시장의 이슈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네, 민영 앵커도 예쁘다라는 말 들으면 기분 좋으시죠? 당연히 좋죠.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항상 유튜브 채팅창에 저희에게 오늘 너무 예뻐요, 아름다워요 이런 좋은 말들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남녀노소 누구라면 어제보다 오늘 더 예뻐졌다라는 말을 듣고 싶으실 텐데요. 관련주들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점점 이 마스크를 벗게 되면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두세 번은 피부과에 방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방문을 하겠죠. 일단은 예뻐지는데 관심이 많은 종목들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계절적인 성수기 그리고 K-뷰티에 관심이 많은 중국을 비롯해서 주요국들의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 기대감 때문에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간단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홈뷰티 기기들이 또 인기가 많죠. 홈뷰티 쪽이 늘어나면서 이 바이오 쪽이 굉장히 소외되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홀로 웃고 있었던 게 바로 미용 의료기기 쪽이 되겠습니다. 뜨는 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성형수술 대비해서 이런 시술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성형수술의 건수가 2019년 대비해서 2020년에 10%가량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보톡스나 필러, 리프팅 같은 시술들은 코로나19 기간에 계속해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2021년에는 20%가량까지 올라갔다는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예뻐지는데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정말 꼭꼭 숨어서 조용히 웃고 있더라고요. 숨은 강자들이 많았습니다. 비올 같은 경우 1분기에 47%나 올랐고요. 그리고 메디톡스는 74%나 올랐습니다. 지금 개발하고 있는 보툴리눔 톡신의 미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갔고요. 그리고 클래시스나 루트노닉 같은 이런 리프팅이라던가 레이저 기기 관련주들 다 같이 올라갔고요. 디오 같은 임플란트 쪽에서도 25% 정도 1분기에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일단 어제 장에서 가장 강했던 건 비올과 메디톡스 7에서 8%가량의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4월 들어서도 이들의 강세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올이 12% 정도, 메디톡스는 21%가량, 그리고 파마리서치와 디오가 각각 30% 가까이 4월 들어서만 추가적인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를 보려면 또 수출이 잘 되고 있는 섹터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겠죠. 헬스케어의 수출 데이터를 좀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 분야는 3가지 정도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보툴로늄 톡신과 임플란트, 레이저 기기가 될 텐데요. 이렇게 지금 표만 보더라도 2월 대비해서 3월 수출이 뚜렷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지금 3월 수출 같은 경우 보툴로늄 톡신에서는 전년 대비해서 10% 이상 늘었고요. 그리고 임플란트는 13% 이상, 레이저 기기는 16% 이상 늘었습니다. 2월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더 크게 늘어난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지금 3월 수출은 작년 3월 수출과 비교했을 때도 큰 폭으로 개선이 됐다라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국내에서도 관심이 많고 수출도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디오에 대해서 어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디오의 1분기 실적을 돌아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참 잘했디오. 네, 1분기에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일단 내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가량 늘었고요. 물론 중국이나 미국 그리고 포르투갈 등에서는 좀 빠지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내수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중동에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7%나 늘어났다라는 부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매출액도 19%가량 늘었고요. 영업이익이 93%나 증가했습니다. 거기다가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간 영업이익도 잘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매출도 마찬가지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면서 디오는 지금 거의 뭐 최고가 부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한투자증권에서는 43,000원 목표 주가 상향했고요.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에서는 47,000원으로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현재 최고가는 32,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40%가량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또 하나의 기업이 있죠. 파마 리서치가 앞서 4월 들어서만 29% 가까이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일단 마스크 해제가 되고 나서 피부 시술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른 수혜 기대감을 안고 있는 종목입니다. 리쥬란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동종 기업 대비해서 저평가 요인이 많이 해소됐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증권가에게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 그저께쯤에 피부과에 한번 갔었는데요. 피부가 최근에 너무 많이 뒤집어져서 갔더니 피부의 장벽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리쥬란을 추천하더라고요. 이 리쥬란이라고 하면 피부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건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상상인증권 여러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들이 나왔다라는 부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뻐져라 예뻐져라 라는 주문을 외듯이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의 주가도 계속해서 예뻐지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서 탑픽 종목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나 안 가나 볼 텐데요. 그동안 정말 소외가 되어 있었던 제약바이오 쪽입니다. 이쪽이 지금 4월 들어서 꿈틀꿈틀 여러 가지 모멘텀을 안고 잘 가고 있는 모습이죠. 일단 작년에 KRX 헬스케어 지수가 30%가량 빠졌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부진했었고요. 그런데 2023년 1분기에는 코스닥 지수가 2차 전지 모멘텀에 힘입어서 정말 잘 갈 때 KRX 헬스케어 지수는 정말 소외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분기 들어서는 이쪽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시그널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죠. 최근 한 달 동안 13%가량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일단 1분기에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외국인들의 매수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키움증권에서 허혜민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에 단기간에 개별 종목 위주로 과열권에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는 과매수 구간이다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있을 모멘텀들을 좀 더 체크하면서 대응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정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의 암연구학회 AACR이 오늘부터 열릴 예정이고요. 그 이외에도 뭐 개별 종목들 이슈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기간 동안에 바이오 기업에 참석하는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5월과 7월에는 셀트리온 그룹의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 체크할 부분들 학회까지 많으니까요. 이 부분도 보시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오늘부터 19일까지 열리게 되는 미국의 암학회가 될 텐데요. 한미약품을 비롯해서 20여 개 가량의 국내사가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하죠. 개별 기업들의 성과 발표뿐만 아니라 기술 수출의 기회장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글로벌 기업에서 이렇게 수출 모멘텀까지 이어진다면 훨씬 더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암학회 이후로 바이오 기업들이 1분기 실적을 대거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기업들 몇 가지만 좀 뽑아봤습니다. 한미약품은 어제장에서도 5% 가까이 올랐었는데요. 지금 기존의 파이프라인뿐만 아니라 mRNA 기반의 항암 백신 관련해서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국내사 중에서 가장 많은 7건의 연구 결과를 발표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기대감도 큽니다. 특히 4월 들어서 30%나 올랐고요. 매드팩토도 마찬가지로 38%의 강세를 나타냈고 루닉 같은 경우에도 인공지능 기반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의료기기, 의료 기업인데 56%나 상승세를 4월 한 달 동안 보였습니다. 나머지 기업들도 정말 많거든요. 관련주들에 대한 전략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와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가나 안 가나 속에서 저희가 눈여겨볼 암학회 관련한 종목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이슈 중에서 어제장에서 좀 눈에 띄었던 건 엔터주들도 포함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엔터에 대한 얘기 들어가 보죠. 엔터사들은 그동안
2011년도부터 여러 번의 모멘텀을 받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일본의 돔 투어에 진입하게 되면서 성공을 거뒀었죠. 2012년도 이때 강남스타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 모멘텀, 엑소의 중국향 그룹이 데뷔를 시작하면서 중국에서의 인기가 또 껑충 올라가죠. 하지만 사드로 인해서 중국 쪽의 모멘텀이 차단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주춤했었다가 방탄소년단을 필두로 해서 미국에서 흥행하는 이들이 나타나고 유튜브 트래픽이 중요해지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내 아티스트들의 유튜브가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한류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갔죠. 최근까지 그건 이어집니다.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등으로 인한 글로벌 팬덤이 확보되기 시작했고요. 그로 인한 IP 관련 매출 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주에 대해서 지금 또 새로운 붐의 시기가 왔다라고 보는 시각이 증가하고 있죠. 앞으로 엔터주가 바라봐야 되는 모멘텀은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과 플랫폼 그리고 글로벌 IP 판매 확대라고요. 미국은 글로벌 1위 음원 시장입니다. 음반의 전체 세계 소비량이 60%가 일어나고요. 개인들의 평균 지출 금액도 굉장히 높아요. 음원이나 음반이나 콘서트나 이런 것에 쓰는 돈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콘서트 규모도 아시아는 한 일본을 제외하면 2만 정도인데 미국은 5만에서 7만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시장에 당연히 모멘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플랫폼 같은 경우는 위버스나 디어유 이런 쪽으로 아티스트의 IP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요. 엔터사들에 대한 모멘텀을 한번 체크해보죠. 전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음악 시장 상징적인 게 바로 빌보드 아니겠습니까? 빌보드 차트는 세계적 공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핫 100이라고요. 음원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라디오 방송 횟수, 유튜브 조회수를 기반으로 노래 차트 순위를 매기는 게 바로 핫 100이고요. 앨범 순위를 매기는 게 바로 빌보드 200입니다. 여기에 한국 아티스트들이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다는 게 최근에 가장 큰 모멘텀이 아닐까 싶어요. 4월 들어서 방탄소년단 지민이 핫백의 한국 솔로 최초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주 연속해서 차트인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피프티피프티나 트와이스, TXT 그리고 블랙핑크 지수까지 해서 핫백과 빌보드 200, 글로벌 200 계속해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류라는 것을 제대로 또 한번 느낄 수 있는 순간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건요. 이렇게 블랙핑크나 혹은 방탄소년단 등으로 인해서 세계적 팬덤이 생겨났고 한류 K-팝에 대한 인지도가 올라갔다라는 것은 그 뒤를 잇는 후배 가수들, 후배 아티스트들에겐 당연히 엄청난 발판이 돼줬겠죠. K-팝 같은 경우는요, 엔터사와 아티스트가 전속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엔터사가 그 아티스트의 IP를 모두 귀속하죠. 그리고 나서 돈을 벌면 그 중에 일부를 아티스트에게 인세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데뷔하고 7년간은 회사가 70%, 아티스트가 30% 정도를 가져가는 구조이고 재계약할 경우에는 아티스트에게 우호적으로 비율이 조정됩니다. 자, 이 말은 즉슨 신인이 빨리 성장해서 초반에 돈을 많이 벌어준다면 당연히 엔터사 입장에서는 큰 돈이 된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등이 K-팝의 인지도를 올려놨고 신인 아티스트들은 빠르게 해외 시장에서 자리를 더 잡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엔터사의 수익이 올라가죠. 그럼 엔터사 입장에서는 빨리 괜찮은 신인을 데뷔시키고 싶지 않겠습니까? 높은 가동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신인 데뷔가 많아질 것이라는 거죠. 올해는 역대 최고 10팀의 신인 데뷔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초반에는 회사가 많은 돈을 가져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회사가 좀 비율을 더 많이 가져가는 쪽이 앨범과 음원, IP 활용 콘텐츠, MD 상품 등입니다. 이것은 사측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좀 더 많은 돈을 가져가죠. 회사 입장에서는 고마진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시장에서 죽었던 앨범 판매량도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음원 스트리밍으로 듣다 보니까 앨범을 구매하는 횟수가 많이 줄었었는데 작년부터 해서
다시 한번 앨범을 사들이는 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또한 엔터사에게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엔터사의 모멘텀이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주가 흐름도 괜찮습니다. 하이브가 올해 상승률 41%, YG엔터 44%, SM도 33%고요. JYP엔터도 19% 정도 됩니다. 과연 신바람은 어느 엔터사가 조금 더 크게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엔터를 지금 보는 이유는 실적 시즌입니다. 이들의 실적이 일부를 제외하곤 SM 정도를 제외하곤 전반적으로 기대치가 꽤 높다라는 거고요. 엔터 같은 경우는 재고 부담이 없습니다. 이 말은즉슨 경기 침체 이슈에도 재고를 떨어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없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경기 민감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에 대한 우려감도 꽤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더욱이나 나름의 좀 안전한 지역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도 등장을 하네요.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하이브의 모멘텀 같은 경우는 역대 최대 앨범 판매량을 1분기에 기록했고 2분기에는 새롭게 컴백하는 그 아티스트 그리고 신인 보이그룹도 데뷔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금융에서는 하나증권에서 이기훈 연구원의 보고서 참고했는데요. 미국의 걸그룹 데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기훈 연구원은 미국 시장을 진출하는 쪽에 좀 더 초점을 둬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이브와 JYP가 그 점에서 매력적이다라고 코멘트를 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잠시 후 진만쌤과 함께 엔터사에 대한 전략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내용 담았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만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또 금요일인데 전략을 챙겨봐야겠죠. 뉴욕장이 시원하게 올라줬어요. 3대 지수 모두. 그리고 빅테크, 테슬라, 애플까지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는데 국내는 2차 전지 쪽의 변동을 따라서 코스닥도 이렇게 좀 흐름이 변동폭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환율이 많이 빠졌습니다. 이제 환율 관련돼서 이제 어떤 한국 정부의 개입이 분명히 있는 건 맞은데 일단 1,300원 밑으로 빠졌다라는 거는 분명히 일단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신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어제 사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굉장히 이제 등락이 심하면서 지수 왜곡 형상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들이 혹여나 이들이 빠지게 되면은 다른 섹터들이 이들을 방어해주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드렸고 어제도 마찬가지로 바이오 쪽이 또 오랜만에 받쳐줬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쪽도 이제 그런 수급을 받쳐주면서 거기에다 또 반등까지 중간에 성공을 하니까 지수는 또 미국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꽤나 많이 방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오늘 시장 그다음에 다음 주 정도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일단은 슬슬 이제 과열에 대한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4월 말 그다음에 5월 정도 해서 분명히 한 번 정도의 조금 이제 1분기 컨센서스가 하향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 좋은 모습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지금은 즐기되 그다음에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드리는 지수 관련된 혹은 매크로적인 힌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장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외 섹터에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섹터에 다시 이제 재매수 혹은 이제 제공약 등을 통해서 수익을 한번 창출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이제 아마존이 AI 관련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최근에 또 AI 관련주들이 소외를 많이 받았었는데 네. 관련돼서 반등이 좀 나오는지 여부도 잘 체크해 보시면서 이제는 반등 타임에 있는 AI 섹터들을 한번 정도 관심 가져보자 이렇게 해서 힌트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제 반등 타이밍을 좀 놓쳤습니다. AI 쪽이. 그리고 나서 유럽권에서 챗GPT 금지 등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더 말씀 주신 대로 소외받고 있었는데 아마존의 클라우드 AI 서비스 이슈가 힘을 좀 주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지켜보시죠.
자, 금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요. 온스당 2,050달러 돌파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보통 온스당 2,000달러 돌파할 때도 온스당 2,000 돌파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그 이상으로 치고 나온 상황이에요. 엘컴텍 저희한테 진즉해 주셨고 수익이 벌써 75% 넘겼네요. 자, 엘컴텍 더 끌고 가요. 어떡해요? 지난번 AS 할 때는 더 갖고 가라고 하시긴 했어요. 네, 중간에 잠깐 팔라 그랬다가 다시 이제 관심 갖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지켜보자. 어제 제가 코멘트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달러 인덱스가 계속 안 좋게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뭐 미국이 이제 달러에 대해서 어떤 이제 액션들을 취하기보다는 일단은 자국 이익주의로 가다 보니까 달러 패권주의가 살짝 이제 페트롤 달러죠. 좀 깨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체 통화로 지금 뭐 사실 비트코인도 가격들이 꽤나 많이 올랐던 게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진짜 금이었던 이제 금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금 가격이 매번 이제 신고가를 갱신할 때마다 분명히 당일날 특징주로서 좀 액션들을 보여주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금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 분명히 지수가 좋든 안 좋든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 조금 추가적인 시세 가능하다라는 말씀으로 조금 더 끌고 가자. 금값은 아무래도 달러가 조금 더 빠지면 빠질수록 조금 더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은 더 끌고 가볼 수 있겠다라고 엘컴텍 AS도 도와주셨습니다. 다음은 섹터 이슈로 들어가 볼게요. 저희도 몇 번 얘기 나누긴 했었습니다만 미용 의료기기 쪽 그때 말씀 주신 대로 사실 매 달달이 이제 수출 데이터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매번 그걸 확인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계속해서 이 모멘텀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올이나 디오나 이런 뭐 임플란트부터 미용 의료기기까지 다 좋은 흐름이 나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사실 정말로 많이 이제 쓰고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피부 관리를 그렇게 받지는 않아서 이제 그거를 이제 직접적으로 체감하지는 못했으나 이제 생각보다 제 주변에서도 이제 아까 이제 뭐 피부가 단단해지는 리쥬란데 이제 그런 거 이제 많이 이제 시술도 많이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점,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지수의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저는 추가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켜보고 있고요. 아마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종목은 이전에 파마 리서치 계속적으로 강조드렸던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에 더해져서 조금 긍정적인 주가 흐름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시세 혹은 이제 뭐 임플란트 쪽, 그다음 미용 의료기기 쪽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켜보고 있고요. 수출 데이터가 계속 찍힌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게 꺾였을 때 내가 도망갈 수 있을 만한 타이밍도 분명히 나타나고 아마 민영 앵커님이 알려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요? 그래서 그래서 일단 관련해서는 일단 저는 코스맥스를 먼저 우선으로 보고요. 이제 우선으로 본다는 건 이미 많은 종목들이 알려져 있지만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들로 해서 이제 조금 더 바닥권에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섹터기 또 이제 종목이기 때문에 많이 덜 오른 만큼 이제 한 번 정도 시세가 붙었을 때 그만큼 반등의 요소가 확률적으로 조금 더 높다라는 말씀으로 코스맥스 일단 관심주로 한번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쪽에 대해서는 일단 코스맥스 화장품 쪽으로 결론을 내주시네요. 저희 지켜보겠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을 더해봤을 때 이 종목이 지금으로서 탄력적인 매력이 보인다라고 말씀 주신 거니까요. 체크해 나가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엔터. 엔터 쪽도 외국인 수급도 그렇고 얼마 전부터 꽤 긍정적으로 보이긴 했어요. 그리고 들려오는 뉴스들도 너무나 좋았고요. 주가 대응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이에 좀 올라왔네요. 네, 이제 얼마 전에 또 달았던 것 같은데 이제 곳에 또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제 보시면 저는 이게 실제 실물로 보셨을 때 정말로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들이 정말로 잘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뭐 엔터 쪽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가수들의 공연도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들 가시고요. 이제 여전히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엄청난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만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이제 굿즈 관련된 이야기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사업 보고서 보시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코멘트 드렸던데 이제 재고 자산이 엔터 쪽에서 사업 보고서에 있을 때 재고 자산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제 갖고 있는 굿즈들의 판매량이 많아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부분 이제 재고 자산이 많이 없는 곳을 봤을 때 굿즈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엔터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탑픽을 당연히 뽑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은 먼저 이제 아까 이제 하이브와 그다음에 JIP가 탑픽이었는데 저는 일단은 SM 관련주들 한번 정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일단은 지수가
올라갔다가 이슈로 빠졌기 때문에 그만큼 반발력이 있었을 때 이전에 있었던 매물들이 조금 이제 출회가 되면서 오히려 탄력적인 요소로 작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SM 관련주들이 정상화가 되면서 어떤 나오는 이제 매각 관련된 이야기도 충분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이제 SM과 그다음에 디어유를 관심을 두면서 디어유가 갖고 있는 모멘텀 당연히 가수들의 인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개별적인 소통 창구에 대한 그런 이제 니즈들이 훨씬 더 올라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SM 그룹주 그다음에 그 안에 디어유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1월 말경에 저희한테 주셨던 픽 종목은 하이브였어요. 네. 근데 2월 말에 2월 23일 종목이네요. 그러면 하이브 팔고 SM 디어유 가야 돼요? 저는 하이브의 주가 상승은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랑도 사실 연동이 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조금 이제 저 정도 이격이면은 이제 선뜻 매수보다는 이제 매도 버튼이 좀 나올 거예요. 네. 하이브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일단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가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엔터 쪽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수급이 분산이 되면서 밑에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시장의 니즈가 훨씬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SM과 디어유 쪽에 저희 지금의 타이밍을 좀 두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집만스픽으로 가보도록 하죠. 다시 보자. 사우디 투자. 사우디 투자 얘기도 간간히 나오는데 그 뉴스에 대한 민감도 자체는 좀 떨어져 있었잖아요. 네. 지금 다시 봐야 되는 이유는요?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들로 바닥전에서 한두 번 정도 이제 위기의 순간에서 좀 넘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분명히 어느 정도 시기적으로는 이제 다시 한번 반등에 나올 타이밍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해외 순방 나가게 되면서 관련된 이슈가 추가적으로 있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가미가 됐고 아마 재료는 후발적으로 아마 붙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사실 재판스픽을 이번 주에 4번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디어가 살짝 고갈이 됐는데 하필 이제 좋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의 위치에 있는 네옴 쪽이 한 번 정도 단발적인 시세 분출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이제 막 깊게 끌고 가시기보다는 한 번 정도 시세가 나왔을 때 이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당연히 이제 한미글로벌과 이제 저는 현대무벡스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엄청나게 큰 주가 반등보다는 이거 엄청나게 끌고 가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한 5에서 10% 정도의 수익률로 한번 다음 주 정도까지 공략해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시장에 돈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돈을 대한 이제 분명히 수급상 순환매에 한 번 정도 탑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강조드리면서 두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발적인 시세 대응 가능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체크하시고요. 자, 이제 진만쌤의 종목들 들여다보면서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것들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익률 좀 보시면 재룡전기가 1월 종목으로 45% 기록하고 있고요. 에코플라스틱 뭐죠? 150%. 그리고 포스코 DX 이름 바꿨습니다. ICT에서 DX로 바뀐 거예요. 오늘부터 73%이고요. 넘겨볼게요. 그 뒤로 현대일렉트릭이나 자동차 부품 쪽에 구형테크, 금속 쪽에 노바텍, 현대건설기계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건 지금 좀 팔았으면 합니다 하는 게 어떤 걸까요? 없으면 어떻게 하죠? 전원 보입니까? 네, 그러면 일단은 자동차 부품주 한번 다뤄볼게요. 최근에 네. 또 탄력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동차 부품주들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왔는데 저는 현대차 실적 발표 이전까지는 자동차 쪽이 그래도 강자의 모습을 유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자동차는 실적이 좋고 반도체는 안 좋았는데 각각 오른 모멘텀이 좀 다르죠. 자동차는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기 때문에 이제 오르는 요소들이 있고요. 반도체는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반등하는 요소들이 좀 있는데 자동차 관련주들이 저는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아직 순방 관련돼서 추가적인 투자 관련된 이슈들 충분히 존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구형테크뿐만 아니라 화신이라든지 여태 이제 한국에서 자동차 부품 쪽을 담당했던 요소들은 저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제 음봉 2개 정도 출회했는데 전 여기서 지지하고 다시 한 번 정도 반등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있고 그 라인은 현대차 이제 IR 이전까지는 일단 모멘텀 자체는 유지가 된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종목이 있어요. 주성 엔지니어링 살피고 싶은데 올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디스플레이 쪽 모멘텀도 있었고 반도체 쪽에서 새로운 매출처에 대한 기대감도 등장을 했고요. 주성 엔지니어링 이 정도 올랐는데 혹시 뭐 보유자분이나 신규 진입을 생각하는 분들을 위한 전략 좀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정상화가 됐다는 이제 이전에 주성 엔지니어링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을 때 이제 나왔던 부각받았던 요소들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긍정적인 요소들이 부각이 돼서 많이 올랐던 건 사실인데 지금도 이제 그 이슈들이 재부각을 받고 그다음에 추가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서 올랐는데 저는 이렇게 오르게 될 경우에는 저는 추가 시세가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많이 올랐다의 기준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주성 엔지니어링의 앞자리가 바뀌어서 조금 더 2만 원이 넘게 될 때까지는 목표가를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저는 그 이후에는 일단 지수 자체가 4월 말 정도까지는 괜찮을 거다라고 가정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좋은 종목에 대해서 당연히 수급이 동반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주성 엔지니어링의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앞자리가 일단 2만 원 정도까지는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만 원까지 일단 체크하고요. 저희가 그 이후에 진만쌤 주에 3번 이상 만나니까 같이 AS에 나가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요. 다른 포스코 그룹주들 잘 가는 동안 이 종목은 뭐 최악은 아니었습니다만 그 정도 가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어떤가 봤더니 뉴스도 괜찮고 뭐 광물 전쟁에서 포스코 인터도 상사하니까 빠지지 않을 것 같고요. 워렌 버핏도 일본 상사주 샀다는데 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저도 방금 그 생각했거든요. 그거 정말요? 말하려고 이제 워렌 버핏이 일본 이제 종합상사를 이제 다시 TSMC를 팔고 그쪽으로 넘어갔는데 이게 사실 어떤 이야기 가정하면 엔캐리 관련돼서 이제 어느 정도 정책 이제 뱅크 오브 재팬의 정책이 변경될 것 같다라는 그런 가정을 좀 깔아두고 이제 깔고 사실 배당의 메리트도 충분히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사주들에 대해서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고 사실 주가가 많이 안 올랐고 바닥권에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뭐 트레이딩보다는 일주일 정도 갖고 가는 이제 1, 2주 정도 갖고 가기는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상사주들은 여전히 이제 사실 작년에 굉장히 핫했었지만 지금은 좀 쉬어가는 요소들이 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외주에 대해서 일부 관심은 가져도 됩니다. 근데 사실 소외주라는 거는 덜 오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안정적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시장에 돈이 많으면 그 돈이 흘러 상사주들까지 충분히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상사주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찝어주셨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한 5에서 10%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사주라는 표현 자체도 오랜만에 쓰지 않습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다른 쪽에 집중돼 있던 관심이 이제는 여러 곳으로 분산되고 있다 보니까 하나의 선택지로 올려두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여쭤보고 싶은 질문들 다 나눠봤고요. 관련해서 시장에 대한 코멘트들 추가적으로 또 이어가실 거죠? 네, 당연히 추가적인 코멘트를 드릴 예정이고요. 다 내일 이제 13시 정도에 공개 방송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제 대응하는 전략, 그다음에 섹터별 전략이 궁금하실 것으로 예상이 돼가지고 이제 내일 한 번 정도 공개 방송 좀 길게 내일입니까? 지금 내일이요. 화면으로는 오늘로 나가는데 그럼 저희가 수정을 해야 될까요? 네, 수정인권님이 수정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주 내일 이제 13시 정도에 이제 전략을 조금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오늘은 이제 아니고요. 내일 한 번 정도 참여해 보시면서 지금은 이제 시장에 붙어 있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미세먼지도 안 좋으니까 어디 나가시지 마시고 내일은 방송 이제 집중해서 보시면 분명히 다음 주에 좋은 전략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내일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유연하게 시장 대응을 하십니다. 장단기 관점의 종목들 같이 호흡하면서 전략 챙겨 주시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진만쌤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